자, 이제 직권의 변화와 영향 한번 볼 건데, 변동대라는 개념부터 먼저 소개가 될 거야. 변동대가 뭐냐? 그 땅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인 거야. 지진이 터지거나 화산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그 산이 생성될 수도 있거든. 땅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산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 지역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한다. 그래서 체크해보면 변동대란 화산, 지진, 그 다음에 조산이라고 하는 게 산 만드는 거야. 이런 지역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한다.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나 조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이때 밑에 그 지각 변동의 특징들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 에너지원 자체가 태양 에너지도 아니고 조력도 아니고 지구 내부 에너지야. 다음, 그 모양이 좁은 띠 모양이래. 나중에 이 지진 터지는 곳, 화산 터지는 곳을 점 찍어갖고 쭉 연결하면 저런 식으로 밴드 형태로 나와. 이렇게 좁은 띠 모양. 이걸 우리가 변동대라고 하는 거라고. 다음 세 번째 보면 화산 활동과 이제 지진에 대한 차이가 나오는데, 화산 활동에서 마그마가 뚫고 나온다고 돼 있지. 재료가 마그마야.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화산 가스가 생성되고, 두 번째가 화산 쇠설물이 생성되고, 세 번째가 용암이 생성되거든. 개념적으로 다른 거야, 이거 셋 다. 이 세 개가 달라. 용암이라고 하는 거는 마그마에서 가스가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용암이라고 그래. 가스가 빠져나간 형태의 그 빨간색 액체, 그걸 우리가 용암이라고 한다. 화산 쇠설물은 그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화산 쇠설물이 그 마그마가 땅속에 묻혀있다가 그 여기서부터 가스가 생성이 돼. 그 가스가 막 차게 되면 압력이 커져갖고 그 압력 때문에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게 지금 화산이란 말이지. 그럼 터져 나올 때 이 위에 있는 암석 조각들이 박살이 나면서 터져 나온단 말이야. 이 암석 조각이 박살 난 걸 거기 보면 화산 쇠설물이라고 한다고. 화산 쇠설물. 알겠지? 그 화산 쇠설물은 나중에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야. 뭐 화산탄, 화산력, 화산재, 화산 이렇게 쭉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다음 밑에 지진 보면은 에너지가 축적됐다가 뭐 진동이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을 옆에서 적어줄게. 1번이 단층이야. 땅이 끊어질 때. 단층. 땅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받잖아. 잡아당기는 힘을 받다가 빡 하고 끊어지면 흔들림이 생긴다고. 그게 지진이고, 또는 서로 미는데 이제 안 밀리고 끼끼끼 크다가 이게 갑자기 팍 어긋나면서 땅이 끊어지면 덜덜덜 떨린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지진이란 말이야. 그 단층에 있어. 땅이 끊어짐에 의해서 지진이 생길 수 있다. 2번이 지반 붕괴. 싱크홀 들어봤지? 땅에 공동이 생기고, 즉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으로 땅이 무너지게 되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화산이야. 화산이 터지는 과정 자체가 가스 폭발이잖아. 지구 내부에 이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진 가스가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 지진의 구분 보면 천발, 중발, 신발 나오지? 이때 중발 지진의 기준은 좀 봐봐. 70에서 300km. 70에서 300km가 중발 지진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부터 70까지를 천발이라고 그래. 70에서 300까지를 중발이라고 그래. 300보다 깊은 곳을 신발이라고 한다고. 지진 이거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분류를 할 거니까 지진 기억하시고. 화산대, 지진대 관련된 것 좀 체크해 보면, 아까 뭐 좁은 띠 모양이라는 건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 화산대, 지진대가 주로 대륙 주변부에 분포해. 중앙부가 아니고. 확인해 볼래? 이거 봐. 이게 대륙이잖아. 이 대륙의 주변 테두리에서 생기지 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대륙의 테두리 주변부에 있다고. 알겠지? 다음에 요 얘기.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일치한다. 그러니까 지진대와 화산대는 비교적 일치한다. 근데 100%는 아니야. 특히 요 얘기가 있어. 화산이 터지는 곳은
반드시 지진이 터져. 항상 지진이 터져. 이건 맞아. 근데 거꾸로 지진이 터지는 곳은 항상 화산이 터진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요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화산 터지는 곳에서 항상 지진 터진다는 맞는 복인데 그 반대는 성립 안 한다. 밑에 여러 가지 화산대나 지진대가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게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두 번째가 해령. 세 번째가 알프스 히말라야. 환태평양부터 보자. 그 3대양이라고 하지. 가운데가 태평양이야.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의 한 가운데가 태평양인데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뭐 본토를 공격한다고 치면 여기를 넘어와야 되는데 태평양이 커.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섬이지. 무슨 섬?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가 중요한 거야. 하와이를 들려갖고 그 주유를 할 수 있다고. 비행기나 뭐가 됐든. 전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를 한번 일본이 친 거지. 깜짝아. 뭐 하다가 뭐 얘기하고 또 까먹었어. 진주만 공습하잖아. 빵 하고 쳤을 때 이제 미국이 진짜 건드렸다고. 처음으로 본토 공격 당한 거지 그때. 자기네 땅을 공격받아갖고 빡쳐갖고 원자 폭탄을 쏘잖아. 졸라 무섭다. 딱 두 방 맞고 바로 항복해. 며칠 뻐기지도 않아. 두 방 맞고 바로 항복해. 왜? 우린 그런 거 없거든. 우린 그런 거 없는데 두 대 맞으니까 그냥 도시가 사라졌네. 증발돼 갖고 사라졌어 도시가.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저런 무기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건들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여튼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가 이쪽 라인에 있다 뺑 둘러가고 환이 고리 환자야. 알아? 고리 모양으로 뺑 둘러싸고 있다. 여기가 특히 화산 많이 터지거든. 이 지진대 화산대 중에서 가장 화산이 많이 터지는 곳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야. 태평양 둘러싸고 있는 거. 그 특별히 이런 별명도 있네. 뭐래? 불해골이라는 표현을 쓴대. 다음 해령 화산대 지진대인데 해령에서 유명한 해령을 좀 체크하자 거기. 첫 번째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 체크하셔야 돼. 보여? 여기 색깔이 안 보이는데? 대서양 중앙해령 뭐로 체크해야 잘 보일까?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 두 번째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거든. 대서양은 한가운데 있는데 태평양에는 오른쪽 끝에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 동태평양 해령. 그럼 여기서 이제 땅을 만들어 보내는 거잖아. 땅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왼쪽으로 보내는 거랑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랑 왼쪽이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 일로 가면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땅이 이제 사라진단 말이야. 얘도 여기서 탄생한 게 여기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없어진단 말이지. 근데 이쪽으로 훨씬 많이 가지 왼쪽으로 오른쪽보다. 여기에 나이가 많아. 여기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들어가기 직전의 땅이 나이가 제일 많은 땅이야. 그래서 해령 화산대 지진대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알아놔. 대서양 중앙이랑 동태평양이랑. 그다음에 그 인도양이라고 해서 여기가 인도양인가 알아? 이 인도 땅이잖아. 그 인도 안쪽에 있는 여기를 우리가 인도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도 해령이야. 이 뭐라고 해야 돼? 그 인도양에 있는 해령, 이거는 태평양에 있는 해령, 이건 대서양에 있는 해령. 인도양은 심하다. 다음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보시면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거든. 우리나라가 있는 여기가 우리나라 있잖아. 그럼 유라시아 대륙 기준으로 인도가 와서 들러붙고 아프리카도 와서 들러붙거든. 이 육지와 육지가 붙으면서 여기가 접혀. 그러면서 큰 산맥이 생긴다고. 그게 뭐야? 알프스 히말라야. 알겠지?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가 이거고 크게 세 개 맞고. 다음 판구조론 볼게. 판구조론 따질 때 지구를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쪼개. 이쪽 겉에 부분, 안쪽 부분. 이렇게 하고. 땅 속에 마그마가 녹아있는 영역이 있어.
마그마가 녹아있는 요 영역을 연약권이라고 그래. 마그마가 녹아있는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약권이라고 하고, 연약권의 깊이는 100에서 400km, 100에서 400km가 녹아있는 곳이 연약권이야. 부분 용융이야. 부분 용융이 액체가 아니야. 부분 용융은 고체로 가야 돼. 고체. 상태로 따지면 연약권은 부분 용융돼 있어서 그 멘틀 대류할 수 있는데,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얘는 고체 상태라는 거 까먹지 마. 부분 용융은 고체 상태로 판단한다. 액체 아니야. 왜냐하면 지지파를 쏘면은 지지파 S파가 통과해. S파는 액체 못 통과하거든. 지하수나 석유층을 통과할 수 없는데 여기 통과한대. 대류가 일어나니까 이제 부분 용융이라고 표현한 거야. 연약권. 그럼 이 연약권 위쪽을 뭐라고 하냐면, 연약권 위쪽 여기. 이게 이제 딱딱한 부분.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를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쳐봐. 여기서 뜨거워져서 상승해서 옆으로 퍼지고, 뜨거워서 상승해서 옆으로 퍼지면은 여기가 뚝 끊어져 갖고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든. 그럼 요거 각각을 이제 판이라고 한단 말이야. 판.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하고, 암석권이랑 판이랑 같은 표현이야. 이렇게. 멘틀 대류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다음에 딱 요 400km를 기준으로 해갖고, 400km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라인을 쭉 해서 하부 멘틀이라고 하고, 하부 멘틀. 그럼 멘틀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상부 멘틀이라고 불러. 그럼 상부 멘틀의 경우 일부는 연약권으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암석권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상부 멘틀은. 그 밑에는 다 하부 멘틀이야. 다음 이 위쪽이 이제 지각 라인인데, 지각 중에서도 두꺼운 지각이 있고 얇은 지각이 있어. 두꺼운 지각이 있고 얇은 지각이 있어. 잘못 그렸다. 이 바닷속에 있으면 이제 얇은 지각이거든. 이때 육지 쪽은 대륙 지각이라고 하고, 얇은 쪽은 해양 지각이라고 하지. 해양 지각. 위로 많이 튀어나올수록 속도 깊은 거야. 응? 여기가 얇은데 여기도 얇고. 대륙 지각이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다. 그럼 이걸 쪼개서 요렇게 쪼개잖아. 가운데를 쪼개면 대륙 지각과 이 상부 멘틀에서도 딱딱한 부분, 상부 멘틀에서의 딱딱한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를 대륙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대륙판, 상부 멘틀까지 합쳐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묶어갖고 이 해양 지각 플러스 밑에 있는 딱딱한 상부 멘틀까지 합치면 이게 해양판이 되는 거고, 이 판이 움직임의 단위가 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이해해줘. 이렇게 요거 보면 이제 이해 가능하고, 하부 멘틀, 이 위쪽이 상부 멘틀, 상부 멘틀에서 연약권이 멘틀 대류 하는 것이고 암석권은 딱딱한 부분이고, 암석권을 다루는 판이라고 한다. 됐어. 다음 뒤로 넘겨서 요건 잘 나왔지. 여기 암석권, 연약권. 그 다음에 멘틀 중에서 여기 부분이 상부 멘틀인 거고, 이 연약권 아래쪽을 하부 멘틀이라고 한다고. 연약권 아래쪽을 하부 멘틀이라고 한다. 연약권 라인 쪽을 우리가 상부 멘틀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럼 상부 멘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상부 멘틀의 일부는 암석권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연약권에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중요한 것만 체크합시다. 거기서 뒤에 그 연약권이라고 하는 건 깊이 100에서 400. 다음 우리 암석권 같은 경우는
지각과 멘트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층이라고 해서 이퀄 판이라고 적어놓고 밑에 보면 몇 개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그 연약권은 고치 상태지만 이라는 표현. 연약권은 고치 상태지만 멘트 등과 일어난다. 즉 구분이 용용돼 있어 유동성을 띈다. 유행이. 판의 구분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던 게 해양판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 해양판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현무암에서 현이 범을현이다. 그러다 보니까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이퀄 무겁다. 둘이 충돌하면 대륙지가 밑으로 얘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보면 나와. 해양판 보면은 두께가 누가 두껍대? 대륙이 두껍지? 그죠?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 얘가 두껍다는 걸 알면 돼. 다음에 밀도 얘기 나오는데 밀도 누가 크다고 아까? 현무암으로 된 해양판이 무겁다고. 해양판이 크다. 이꼴 무겁다고. 그래서 가라앉아. 그리고 여기 현무암 체크하는 거야. 현무암. 전 세계 판의 분포인데 우리가 아까 변동대라고 하는 라인이잖아. 그 변동대가 판의 경계에 있는 거야 다. 판의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멀어지거나 스칠 때 이제 그런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변동대는 전부 다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이거 앞에다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변동대에서 옆에다 여기다 좀 적어놓자.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안 적어놓고 이거 졸리구만 지금. 원래 이게 필기를 해야 되는데 적기 귀찮아지는 순간 이제 잠이 오기 직전이거든. 귀신같이. 내가 이제 경험치가 높잖아. 너보다 오래 살았잖아. 잘 알아. 필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몸이 안 움직인다. 곧 잠이 온다라는 신호야. 운전을 똑같아. 내가 운전하다가 옆에서 말을 계속 걸어.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대답하기 귀찮아질 때 있거든. 곧 잠이 오는 시기야. 그때 빨리 창문 열고서 잠 안 깨면은 진짜 졸면서 운전한다. 그때가 딱 잠을 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지금처럼. 잠이 깰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거 놓치고 이제 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일찍 주무세요.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취침 시간을 확보를 해. 지금 한참 클 때잖아.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 되니까 잠을 충분히 자. 1cm라도 더 크고 싶으면 알겠지. 판은 굉장히 느린 속력. 연당 1cm 또는 연당 10cm 굉장히 느리다. 판마다 이동하는 방향과 속력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서로 가까워지지, 서로 스치지, 서로 멀어지지. 이 세 가지 경계가 있는 거야. 판의 경계는. 서로 가까워지는 거, 서로 스치는 거, 그다음에 서로 멀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다. 밑에 판 이동의 원동력 체크해 볼까요?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뭐로 이동한대?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트질이요. 이것 때문에 판이 움직인다. 이렇게 다 받고 뒤에 여기 부분 140페이지 풀고 140페이지 풀었으면 뒤에 6번까지 시작.